나이 드니까 잠자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지 않으세요? 아니 9시 뉴스 보기도 전에 그냥 보면서 자. 근데 새벽에 딱 눈 떠보면 2시네? 또 눈 뜨면 4시네? 그리고 잠 깨면 뒤척이다가 요즘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대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죠. 근데 잠에서 깨는 시간대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내 몸속의 장기들은 이 장부 시계에 따라서 바쁘게 일하고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특정 시간에 몸이 깨어지는 것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오늘은 내가 몇 시에 눈 뜨고 깨는지에 따라서 내 몸속 어디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면 중 각성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좌우유주기, 그러니까 장부 시계 개념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하루 24시간 동안 인체 장부가 시간대별로 순환하면서 주도적인 활동을 하는 흐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깨는 시간은 내 몸 어디 장부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일단 11시에 잠든다는 걸 가정하고 자다가 깨는 시간별로 어떤 의심 증상이 있을까 하는 것을 평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새벽 1시부터 3시 이 시간대가 간의 해독작용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간에 과부하가 걸려 있다든지 간의 기운이 막혀 있잖아요. 그럼 잠에서 깨게 되고 꿈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또 이 간이라고 하는 거는 분노, 억압하고 관련된 정서가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억눌린 감정이 간 기능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로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간은 해독, 혈당 조절, 호르몬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 그리고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과음하고 난 후에 항상 벌떡벌떡 깨나잖아요. 일어나면 1시, 일어나면 3시. 혈당 불균형이라든지 아세트알데히드 축적 등 이 새벽 시간대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이 시간대는 폐의 시간대로 분류되고 실제로 이 폐와 관련된 증상이 잘 나타나는 시간대입니다.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천식 환자들 이 기관지 증상이 특히 이 시간대에 많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아토피와 같은 피부병 이것도 폐와 관련이 많거든요. 이 피부병도 이 시간이 더 힘들어요. 극성이어서 이 시간에 잠 못 자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천식이 있었네 알레르기네 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왜 유독 이 시간일까? 기도를 이완시켜주는 에피네프린 그리고 코티졸의 수치가 떨어지고 염증이라든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식 환자들 드시는 약들 보면은 자기 전에 먹어야지 혈중 약물 농도치가 밤에 높아져서 새벽에 악화되는 증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죠. 한의학에서는 이 폐 하게 되면 호흡 그리고 면역, 체내 기순환을 담당하는 그런 장기가 폐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깨어나는 건 폐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현대과학적으로도 이 시간대는 호흡기 문제로 인한 수면 방해가 흔히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결핵, 폐기종 환자, 기관지 확장증, 폐 섬유화가 있다든지 천식 환자, 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 보면 거의 이 시간이 되면 잠에서 깨어내는 양상으로 관찰될 때가 임상에서는 많이 봅니다. 또 이 수면 무호흡증, 이 시간에 자주 깨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숨이 반복적으로 멎거나 얕아지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몸이 자주 각성이 돼서 깊은 수면이 어려워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새벽 5시에서 7시 이 시간대는 어디랑 관련이 있냐? 네, 대장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대장이 숙변을 밀어내는 시간이라고 보고 이 시간만 되면 잠에서 자꾸 깨어나는 건 장운동, 과활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장에 가스가 찬 느낌이라든지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 배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배변 욕구 이런 것들이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수면 후반부로 갈수록 체온이 어때요? 서서히 올라가면서 침구라든지 주변 환경이 더워지고 이로 인해서 수면 환경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반복해서 잠에서 내가 깨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불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특정 기능이 보내는 장기별 신호일 수 있다는 거. 만약 나는 굳이 이런 특정 시간에 깨나는 건 아닌데 일단 자주 깨난다 하면 수면의 질 자체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면 무호흡증, 과민성 방광,
전립선이 원인이 된다든지 카페인을 과다 섭취해서 내 몸은 자는 것 같긴 해도 깊은 수면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자주 각성하게 됩니다. 이런 원인 외에도 뭐가 있냐? 최근에는 바로 이 자율신경 실조가 원인인 경우가 정말 늘어나고 있어요. 60대 여성 환자분이 나는 자다가 자꾸 깨나고 한 번 깨면 다시 잠 못 들고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내원을 하셨는데 자다 깨는 증상 말고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갖 증상을 달고 사는데 검사랑 검사를 다 해봐도 이상은 없다는데 나는 머리는 너무 뜨겁고 손발, 아랫배를 만져보면 너무 차다, 소화가 안 된다, 입마름, 가슴 두근거리고 불안하다, 잠이 잘 안 온다. 이런 분들 어깨 만져보면 어깨 돌덩입니다. 긴장이 심해요. 불안, 초조, 심장이 갑자기 벌렁거린다. 심장 초음파, 심전도 검사를 해도 정상이라고 한다. 근데 나는 잠을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무겁다. 병원 검사에도 이상이 없으니까 정신과 가봐라.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내원하신 분이셨어요. 이런 증상 말고도 구강자결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심해요. 입마름, 소화불량을 동반함. 이런 경우에 체크해 봐야 될 게 바로 뭐다? 네,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소심하고 예민한 체질이 많아요. 착한 분들이 많이 걸려요.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이 자율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져요. 심장 두근거리고 혈압 오르고 혈당 오르고 두통 어지럼증 생기고 이 뇌신경이 과흥분이 되거든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잠 못 자고 머리 만져보면 뜨겁고 얼굴은 더운데 반대로 손발은 차갑다고 얘기하죠. 이런 경우는 자율신경을 정상화하는 약 처방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화해청심단이라고 하는 한약 처방을 병행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청심, 안신, 그러니까 청심, 심장의 열을 내려주고 안신,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약 처방이 바로 화해청심단인데 한의 치료가 효과적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치료 말고도 집에서 셀프요법으로 알려드린 횡격막 호흡법 그리고 등지압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동안 채널 H에서는 이 자율신경 실조증 약 없이 고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 영상 검색하셔서 참고하세요. 등지압이 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이 자율신경에는 등이 중요하다. 등이 막히면 안 된다. 이 등에는 자율신경의 중요한 스위치가 있다. 그게 뭐다? 네, 바로 배수혈. 등에 있는 중요한 경혈이죠. 이 배수혈이 안 막히게 잘 관리하고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좋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등지압 패드입니다. 등지압 패드를 보면 이렇게 돌기가 나 있어요. 지압봉이 있습니다. 이거를 등에 대고 눕잖아요. 척추 양쪽에 배수혈을 자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압봉이 있는 겁니다. 나 등지압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폼 롤러 있잖아요. 그거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등 뒤에 대고 누워주시면 끝납니다. 일주일만 실천을 해도 굽은 등이 시원해졌네, 어깨가 풀리면서 속이 좀 편해지네, 잠을 잘 자고 신경이 안정되네 하신다면 잘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배수혈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게 잘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다가 내가 자주 깬다 그러면 내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한데 일단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다 끝내셔야 됩니다. 내 위장이 쉴 수 있어야지 간과 뇌도 제대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잠자기 전에 수분 섭취 줄이십시오.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핸드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잠자기 1시간 전부터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로 햇볕을 쬐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멜라토닌 분비 주기가 조절돼서 내 수면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잠에서 자주 깨는 건 단순한 불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몸의 자율신경, 장기 리듬, 호흡과 순환까지 모두가 보내는 조용한 이상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댓글 이벤트 할까요? 나는 자다가 깨어나는 증상이 있었는데 난 이런 방법으로 극복했다. 나는 이렇게 했더니 더 심해지더라. 여러분만의 꿀팁 있으시면 공유해 주세요. 5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해밀리 하세요.